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능 특강 8번째 단원 파동의 성질과 활용 2점짜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그림과 같이 공기 A에 위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한 파장이 람다 A인 소리가 유리를 거쳐 공기 B에 위치한 마이크에 입력되고 마이크에 연결된 소리 분석 장치로 입력된 소리를 분석한답니다. A에서 소리의 속력은 VA이고요. 유리를 거쳐서 갔다는 얘기는 내지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소리의 속력이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답니다. A에서가 B에서보다 빨라요. 그런데 진동수는 동일하죠. 그쵸? 진동수는 동일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1번이요. 소리의 속력이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답니다. 즉 VB랍니다. 그런데 이 놈은 FA 람다 A가 되죠. 이 놈은 FB 람다 B가 되고요. 그런데 이 진동수는 동일해요. 그쵸? 따라서 A가 빠르기 위해서는 람다가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소리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맞았습니다. 이은 소리 분석 장치에서 측정된 소리 진동수는 람다 A분의 VA다. 맞았죠? 진동수 이거는 람다 A분의 VA 맞았습니다. 디귿 B에서 소리의 진행 방향과 B의 진동 방향은 수직이다. 소리예요. 소리는 수직이 아니라 종파죠. 나란하게 가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겁니다. 음파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요.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입니다. 그림은 시간 t = 0일 때 1cm/s의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t = 3초일 때 매질 위점 p 변이가 처음으로 a가 된대요. 매질 위점 p 변이가 처음으로 a가 되는데 그게 3초일 때입니다. 자, 그때 q는 매질 위의 한 점이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오랜만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시간당 1cm 가요. 1초당. 그쵸? 1초당 1cm 가요. 파의 진행속력이 1cm/s라고 했어요. 자, 파가 이렇게 진행을 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x cm로 되어 있죠. 이쪽이 변이고요. 자, 그런데 소리의 속력 V는 1cm/s라고 했어요. 1초에서 1cm 가요. 그쵸? 그럼 t = 3초일 때 여기가 P점이고 여기가 4, 여기가 8, 여기가 Q입니다. 3초일 때 매질 위점 P 요 놈의 변이가 A가 된답니다. 3초일 때. 그쵸? 자, 그러면 1초당 1cm 가요. 1cm 가는데 만약에 파가 오른쪽으로 갔다면 여기가 2고 따라서 1초일 때는 여기가 오죠. 이렇게 되죠. 3초일 때는 골이 되죠. 말고 아니라. 그쵸? 근데 3초일 때 A가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파동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 P가 1초일 땐 요놈 골, 2초일 땐 여기, 3초일 땐 요놈. 그래서 파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동의 진동수는 0.25Hz냐. 지금 파장이 얼마죠? 파장이 4cm예요. 그렇죠? 따라서 F는 4분의 1 나오죠? 0.25Hz. 네, 맞았습니다. 기억. 파동의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 x 맞았고요. P와 Q의 위상이 같다. P와 Q의 위치와 상태는 같죠. 네. 그럼 위상이 같은 겁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이요. 다음은 골전도 이어폰에 대한 설명인데 일반적인 이어폰은 공기를 통해 고막을 진동시켜 달팽이관 소리를 전달하는데 하지만 골전도 이어폰은 고막을 거치지 않고 뼈를 통해 달팽이관의 소리를 전달한답니다. 네, 이게 골전도 이어폰인데
관자놀이 쪽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요놈이 단점이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두통을 유발해요. 머리를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두통이 굉장히 심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 골전도 이어폰이. 자, 아무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기억 보시면 소리의 진동수는 뼈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 진동수는 동일하죠. 틀렸습니다. 니은 소리의 진행 속력은 뼈에서가 공기에서보다 빠르다. 역학파니까요. 네, 맞았습니다. 디귿 소리의 진동수가 클수록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소리의 진행 속력은 빠르다. 진동수가 커도 전달되는 소리의 진행 속력은 동일하죠. 그쵸? 진동수는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소리 진행 속력은 동일합니다. 니은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은 시간 t = 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A에서 B로 간대요. 변이를 X = 6cm인 지점, X = 6cm인 지점은 T = 1초일 때부터 진동을 시작한답니다. T = 1초 때부터 진동을 시작한대. 6cm 점은. 자, 그러면 04번을 그려보면 여기에서 매질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얼마냐면 3이에요. 3. 그 다음에 여기가 1.5, 그 다음에 여기가 1, 여기가 2, 1, 2, 그 다음에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요. 자, 여기에 4고요. 5, 그 다음에 여기가 6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매질 B고 왼쪽이 매질 A래요. 라고 했어요. 자, X = 6cm인 지점, 여기는 T = 1초일 때부터 진동을 한답니다.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파동이에요.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파동입니다. 자, A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1.5cm/s냐. A에서의 파동의 진행 속력. 자, 그러면 V VA를 구해야 되죠? 그럼 VA는 람다 A FA예요. 그쵸? FA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매질 B에서 나오겠네요. 1초일 때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1초일 때 얘가 이만큼 가는 거죠. 그쵸? 얼마를 가요? 0.5cm 가는 거예요. 1초일 때. 따라서 VB의 속력은 0.5cm/s가 돼요. 그쵸? 자, 그럼 람다 B는요. B에서의 파장은 5에서 3 빼니까 2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의 진동수 FB는 람다 B분의 VB 하니까 얼마 나와요? 2분의 0.5 하니까 4분의 1 나와요. 0.25. 그쵸? 자, 그럼 이 0.25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람다 A는 파장이 얼만데요? 3이고요. 따라서 3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4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여기 그러면은 VA는 4분의 3인데 기억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1.5라고 했죠? 2분의 3 틀렸습니다. 니은 T = 2초일 때 X = 3cm에서의 파동의 변이는 0이다. 여기에서 2초일 때, 자, 그러면 A에서는 4분의 3이에요. 속력이 4분의 3 cm/s예요. 속력이요. T = 2초일 때 X = 3에서 2초일 때 X = 3에서 1초당 이거를 가요. 그럼 2초일 때는요 2분의 3 가죠. 1.5 가죠. 그쵸? 1.5를 가니까 요 놈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럼 변이는 0이 아니라 -1이 되죠. 틀렸네요. 디귿 T = 4초일 때 X = 6에서의 파동의 변이. T = 4초일 때 X = 6에서 여기서입니다. 자, 여기는
속력이 0.5라 그랬어요. 2분의 1. 4초가 되면은 2cm 가는 거죠. 그쵸? 2cm 가요. 그러면 요게 2cm 가보세요. 여기가 4가 2cm 가면 여기 오죠. 그쵸? 변이는 마이너스 1. 그러면 디귿은 맞았네요.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그림 가는 진동수 F0로 진동하는 소리급수에서 발생한 소리가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그림 나는 시간 t = 0일 때 가의 소리에 의해 공기에 작용하는 압력을 x축상의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기에 작용하는 압력을,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그런데 공기, 이거는 소밀파죠. 그쵸? 밀과 밀 사이에 소가 하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북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소리의 진동수는 F0이다. 맞았죠? F0 진동하는 소리급수에서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소리의 속력은 D 곱하기 F0냐? 한파상이 얼마예요? D죠? 그쵸? 그 다음에 진동수 F0, DF0. 네, 맞았습니다. 디귿. T = F0분의 1일 때 X = D에서의 압력은 P1이냐? X = D에서의 압력. T가 진동수 분의 1일 때, 즉 주기죠. 주기. 1주기일 때 D에서의 압력은 바로 뭐예요? P2죠. 1주기가 간 거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그림 가는 물속에 잠긴 다리가 짧아 보이는 모습을 겉보기 비죠. 나는 지표면 근처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행 경로가 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이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여져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는 굴절에 의한 건 맞았습니다. 이은, 가에서 빛의 속력은 물속에서가 공기 중에서보다 크다. 빛의 속력은 전자기파죠. 빛은 따라서 공기 중에서가 크죠. 틀렸습니다. 디귿, 나에서 위로 진행하는 소리의 진동수는 감소한다. 진동수 동일하죠. 디귿은 틀렸고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그림은 추운 지방에서 바다 위의 배가 하늘에 떠 있는 보이는 현상에 대한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옳은 학생만 찾으래요. 높이에 따라 공기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네, 소리 공기의 빛의 굴절입니다. 네, A 맞았죠? B 보세요. 빛의 속력이 다른 매질 사이의 경계면을 빛이 진행하면 굴절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 네, 학생 B 맞았고요. 그 다음에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파동성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A와 B만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림은 단색광 P가 매질 A에서 렌즈 모양의 매질 B와 C를 지나 다시 A로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B와 C를 지나 다시 A로 진행하는 모습.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B, 여기가 C.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평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선을 그려야죠. 이게 법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들어간대요. 단색광 P가. 그 다음에 여기 법선을 그리고, 그린 다음에 이게 꺾여요. 이렇게 꺾여서 가요. 자, 여기가 A,
B, C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꺾이는 모습을 보세요. 입사각하고 굴절각 비교해보면 굴절각이 크죠? 더 많이 꺾였다는 얘기죠? 그쵸? 소환 매질이에요? 밀환 매질이에요? 소환 매질이에요. 즉 N, A가 B보다 밀환 매질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C와 A를 보세요. C에서 A로 갈 때 이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이에요. 굴절각이 더 크지요? 그쵸? 그러면은 C가 밀환 매질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거를 같이 쓰면은 N, C, N, A, N, B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자, 굴절이 크니까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꺾인 정도는 A가 C보다 작지요. 니은 틀렸고, 디귿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라고 했죠? 네, 맞았죠? 파장이 길어진 거. 자,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그림은 단색광 P가 이것도 좀 바꿉시다. 단색광 P가 매질 ABC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A와 B의 경계면서 입사각과 굴절각은 세타1, 세타2 이고 B와 C 경계면서 입사각과 굴절각은 각각 세타3, 세타1이며 C와 A의 경계면에서 굴절각은 세타2입니다. 그런데 세타1이 세타2보다 크고 세타3보다도 크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9번에 보시면 바깥이 A예요. 그쵸? 그 다음에 A에서 B로 들어가는데, 자, 이게 법선 이렇게 들어가요. 단색광 P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 입사각이 세타1 굴절각이 꺾여요.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B예요. 이쪽이 C고 요 굴절각은 세타2라고 그랬어요. 세타2라고 그랬고 법선을 그리면 여기에서 입사각 이게 세타3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꺾인대요. 여기서 아래쪽을 꺾인대요. 이렇게 더 꺾여요. 그리고 요게 세타 뭐라 그랬죠? B와 C의 경계하면서 입사각과 굴절각은 세타3, 세타1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가 또 법선이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꺾인대요. 그 꺾이는 가격이 세타2래요. 되셨죠? 그래놓고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세타1이 세타2보다 크고 또 세타1이 세타3보다도 크대요. 자, 그럼 A에서 B로 갈 때 이게 각도가 작아요. 그러면은 B가 밀환 매질이죠. A보다 B가 밀환 매질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B하고 C를 비교해 봅시다. B하고 C를 비교해 보면은 요 각이 더 작죠. 세타3가 세타1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B하고 C 중에서는 B가 밀환 매질이죠. NC, NB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C하고 A를 비교하면 여기가 각도가 작지요. 그쵸? 따라서 A가 더 커요.
C하고 A를 비교해보면 NA가 돼요. 자, 요거 세 개를 묶어버리면 C보단 A가 크고 A보단 B가 크고, 그쵸? 그러면 NC, NA, NB 이 관계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BC에서 BC 관계를 봅시다. B에서 C로 갈 때 사인 입사각은 세타3, 사인 세타3 나누기 굴절각은 세타 1이라고 그랬죠. 그쵸? 이걸 굴절률로 하면은 NC, NB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에서, 여기가 C에요. C에서 A로 갈 때 이 관계를 보면 입사각이 여기가 세타1이니까 여기가 세타1이죠. 그쵸? 입사각이 세타1, 즉 사인 세타1 나누기 굴절각 사인 세타2 이놈이 NA, NC 관계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는 C 나누기 B죠? 이걸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은 NC, NA는 사인 세타1 사인 세타2 이 관계가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적용시켜 봅시다. C는 동일해요. 근데 B가 A보다 더 크죠. 이놈이 이놈보다 커요. 그럼 전체 값은 작아지죠. 즉 이놈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쵸? 즉 NC, NB 이놈보다 NC, NA 이놈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되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밑에는 분모 똑같고 세타2가 세타3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타2가 세타3보단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럼 디귿 하나 나왔습니다. 기억, P의 진동수는 B에서와 C에서가 같다. 진동수는 동일하고. 맞았죠?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A가 C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림 가는 시간 t = 0인 순간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매질 A와 B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결파가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선은 물결파의 마루를 연결한 파면이랍니다. 파면. 그 파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파가 진행해 나가죠. 즉 파의 진행 방향은 파면과 수직입니다. 그러한 파가 진행해 나가는 그 방향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바로 입사각과 굴절각이 되는 거고요. 정의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A가, 이쪽에 A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따라서 B 매질에는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쵸? 요게 D1이라고 돼 있어요. D1. 요게 D2. 그래놓고 여기가 B점. 여기가 B점이라고 돼 있나요? 여기가 B. 자, 실선은 물결파가 마루를 연결한 파면이라고 그랬죠? 그럼 파의 진행 방향을 봅시다. 법선을 그려보세요. 법선 그리면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선, 이게 법선이에요. 그렇죠? 그럼 파의 진행 방향은 이 파면과 수직으로 그리면 돼요.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간 거예요. 어떻게 갔는지는 이제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거도 수직으로 그리면, 요거가 수직으로, 파면과 수직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는 찾아야 돼요. 자, D1보다 D2가 크다 그랬어요. D1보다 D2가 커요. 즉 파장이 큰 거예요. 그럼 그림 나는 가에서 고정된 점 P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P에서 물결파
변이. 자, 근데 실선은 마루로 연결한 거라 했죠. 이 실선은 마루예요, 마루. 그쵸? 물결파의 마루를 연결한 파면이고, 한 파장이라는 얘기죠. A에서 D1이 바로 A에서의 파장, 람다 A가 되는 거고, B에서의 D2가 바로 람다 B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고정된 P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것인데,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아래로 볼수록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2t0예요. t0고 3t0고 그쵸? 그럼 주기가 지금 2t0란 얘기예요. 주기가. 자, 주기는 2t0.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지금 P점의 그래프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아래쪽으로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루에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마루가 와야 되니까 위쪽으로 진동해야 되죠. 그쵸? 그러면 파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파가. 즉 B에서 A로 가는 거예요. 파의 진행 방향이 B에서 A로 진행하는 방향이에요. 그쵸? 자, 그럼 물결파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A에서의 물결파의 속력 VA는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주기가 2t0, 파장이 t1. 자, 그런데 기억 틀렸네요. 니은 물의 깊이는 A에서가 B에서보다 깊다. 물의 깊이는 A에서가 B에서보다 깊다라고 했거든요. 물결파가 매질 A와 B에서 진행하는 모습이에요. 물결파가 역학파죠. 진동수는 동일해요. 파장이 크면은 속도가 빠른 거죠.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밀도가 높은 거고. 그쵸?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비교했을 때, 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일 수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은 틀렸고, 물의 깊이는 A에서가 B에서보다 깊다라고 했거든요. A에서가 B에서보다 깊으면은 진동수는 동일해서 밀도가 큰 쪽에서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D가 더 큰 값이 나와야 되는데 D2가 더 크지요. 따라서 A에서가 B에서보다 깊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D급 A와 B 경계면서 물결파의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다. 경계면서 입사각 요거는 굴절각 보단 크지요. D급 맞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자, 11번 보시면 다음은 빛의 전반사에 대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시면 반원형 매질 AB를 준비하고 그림과 같이 매질의 중심 O를 향해 입사각 세타를 변화시키면서 빛을 입사시켜 전반사 여부를 측정을 합니다. (11번) 보시면 입사각이 세타 1일 때 B에서 입사각이 A가 세타 1일 때 A가 세타 1일 때 입사각이 세타 1일 때 전반사가 했어요. 그쵸? 그럼 세타 1은 임계각보다 큰 거예요. 세타 2도 전반사를 했어요. A에서. 그럼 세타 2도 임계각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근데 B 매질로에서는 B 매질에서 세타 1은 전반사가 안 일어나요. 아직 임계각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세타 2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임계각을 지난 거예요. 따라서 옳은 설명만을 고르래요.
공기와 A 사이의 임계각은 공기와 B 사이의 임계각보다 크다. 임계각은 그럼 누가 커요? A 세타 원에서는 A는 되고 B는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A 사이의 임계각, 공기와 A 사이의 임계각이 B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보다 큰 거 맞았죠? 그 다음에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라고 했거든요. 굴절률을 보세요. 꺾이는 정도. 누가 잘 꺾여요? A가 잘 꺾이죠? B는 아직 임계각도 도달 안 한 게 있고, 그쵸?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디귿.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다 라고 했거든요.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다. 세타 1은 바로 입사각, 세타 1과 세타 2는 입사각 변화예요. 그런데 거기 B에서는 세타 1일 때 전반사 하지 않고 세타 2일 때 전반사가 됐죠. 그쵸? 따라서 세타 1이 2보다 커야 되죠. 그래야지만 AS처럼 다 전반사가 일어나죠. 자, 12번입니다. 그림가는 매질 A에서 원형 매질 B에 입사한 단색광 P가 굴절각 세타 1으로 진행하여 B와 매질 C 경계면에 임계각으로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임계각으로 입사를 했대요. 임계각으로 B와 C의 경계면에 임계각으로 입사를 했대요. 그 다음에 나는 가의 B와 C로 만든 광섬의 코어 내부에서 P가 입사각 세타 2로 입사하여 전반사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이걸 보면 여기가 B고요. 왼쪽이 A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오른쪽이 C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중심 5고 5에서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5를 지나는 법선을 그리면, 그 다음에 여기서 P가 이렇게 입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꺾여서 가요. 이렇게 꺾여서 가요. 이게 세타 1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꺾여서 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임계각으로 입사했대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법선을 5를 지나는 법선을 그리면 요게 임계각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런데 이 각도는 얼마예요? 이게 원의 중심을 이었으니까 세타 1이죠. 그쵸? 자, 그러면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 임계각, 그 다음에 B와 C로 만든 광섬의 코어 내부에서 P가 입사각 세타 2로 입사해 전반사 안 됩니다. 자, 코어라고 그랬어요. 코어라고 했으니까 B하고 C, B가 지금 코어와 클래딩을, B와 C를 가지고 코어와 클래딩을 만들었다 그랬죠. 따라서 코어는 뭐라 해요? B가 된다는 얘기고 클래딩은 C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타 2가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임계각보다 세타 2가 크다는 얘기고, 그렇죠? 요 세타 1이 바로 임계각 세타 C예요.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세타 2가 더 크다는 얘기고요. 세타 2가 세타 1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임대로 굴러립니다.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지금 세타 1과 세타 2를 비교하면 세타 2가 커야 되는데 니은은 틀렸죠? 자, 그러면 따지기 위해서 하나씩 다 따져봅시다. A에서 B로 갈 때, A에서 B로 갈 때 이 상황이에요. 이렇게 꺾여 들어갈 때 사인 입사각, 이거를 입사각이라고 할게요. 세타 I라고 할게요. 사인 세타 I, 굴절각은 사인 세타 1. 그쵸? 이거는 N, B, N, A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B에서 C로 갈 때예요. B에서 C로 갈 때 요거죠. 근데 여기는 전반사 일어난다, 임계각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입사각은 사인 세타 1이 돼요. 굴절각은요 사인 90도가 되죠. 임계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NC NB예요. 근데 여기가 B가 분자에 있죠. 그럼 이걸 한번 바꿔봅시다. NB, NC는 사인 90도 사인 세타 1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세타 i는 90도가 아니니까 요 값이 더 큰 값이죠. 그쵸? 따라서 사인 세타 i 입사각보다 사인 90도가 큰 값이에요. 이게 크다는 얘기는요, 요 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쵸? 그 얘기는 요 놈보다 크다는 얘기고, 즉 n b 나누기 na보다 nb 나누기 nc 값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크다는 얘기는 분자 동일하니까 요게 어떻게 해요? 더 크다는 얘기죠. 즉 na가 nc보다 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네, 기억 많았습니다. 디귿 나에서 코어는 b, 클래딩은 c 맞았죠? 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을 봅시다. 13번 그림 가와 나는 단색광 P가 매질 A와 매질 B, 그 다음에 B와 매질 C 경계면에서 각각 입사각 30도로 입사하여 굴절각 60도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쪽만 보기 선생님들을 골라내요. 자, 13번이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서 30도로 입사를 했대요. A고 B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굴절각이 60도가 됐대요. 60도. 그러면 A가 밀합 매질, B가 소합 매질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번 그림은 30도로 B에서 들어갔더니만 C로 들어갔어요. C에서 60도로 나왔대요. 그러면 B가 밀합 매질, C가 소합 매질이에요. 됐죠? 여기서는 A가 밀합 매질, 여기서는 NB가 NC보다 밀합 매질이에요. 두 개 합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NA, NB, NC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P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진동수는 동일하죠? 틀렸습니다. 니은 P의 속력은 C에서가 A에서의 3배이냐? 속력은 아하, 이것도 굴절법칙 써야겠네요.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사인 입사각 30도, 굴절각 사인 60도는 NB, NA 그쵸? 이거는 VA, VB 이렇게 나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놈은 사인 30도, 사인 60도는 NC, NB 이거는 VB, VC 이렇게 나오죠. 자, 요 놈이 같네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봅시다. 사인 30은 2분의 1 나누기 60도는 2분의 루트 3 하니까 루트 3분의 1 이게 바로 VA 나누기 VB란 말이에요. 이게 VB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면은 루트 3분의 1이 VB 나누기 VC란 얘기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VB는 루트 3 VA란 얘기고 여기서
VB 루트 3 VB는 VC란 얘기고, 그쵸? 그 속력 A와 C의 속력을 물었죠? 자, 그러면 B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요. 이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 VA는 VC. 따라서 3배의 VA가 VC가 나와요. C에서가 A에서 3배가 맞았죠. 디귿. 임계각은 A와 B 사이에서와 B와 C 사이에서가 같다라고 했거든요. 임계각은. 지금 요 값이, 비율값이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임계각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쵸?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인 매질 A와 매질 B 경계면의 입사각 세타를 입사하여, 잠깐만요, 이것 좀 입사하여 B와 매질 C의 경계면의 임계각으로 도달한답니다. B와 매질 C 경계면의 임계각으로 도달한답니다. 지금 도달이 임계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두 개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임계각이랍니다. 임계각이라. 14번이요. 이게 90도로 되어 있는 그림이네요. 이게 90도래요. 아이고. 자, 이게 90도라고 합시다. 여기가 A. 이쪽에서 B를 향해서 이렇게 가요.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법선을 그리고 입사각이 세타. B에서 C로 이렇게 꺾여서 갔어요. 여기가 B, 여기가 C. 그런데 이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임계각으로 도달한답니다. 자, 요 각도가 임계각이라는 얘기예요. 요 각도가.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여기에서 네. 요거 굴절각을 세타 R이라고 할게요. 세타 R. 그러면 세타와 세타 R을 비교해보면 세타 R이 커요. 따라서 A가 밀합 매질, B가 소합 매질. N, A, N, B.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데 이게 굴절각, 여기가 지금 90도란 얘기예요. 임계각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은 각도는 요 놈이 90도가 더 크니까 요 놈이 밀합 매질, 요 놈이 소합 매질이 돼요. 됐죠? 자, 이 관계에서는요, 밀합 매질, 소합 매질이에요. 지금 이거 빛이죠? 소합 매질에서 빛이 더 빨라야 되죠? 그럼 VA, VB가 돼야 돼요. 요 얘기는 진동수는 동일하니까 람다 A, 람다 B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쵸? 따라서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맞았습니다. 니은 굴절률은 C가 B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C가 B보다 작다. B하고 C 봅시다. B에서 C로 갈 때 사인 입사각, 사인 세타 C, 이게 지금 세타 C 임계각이란 말이에요. 나누기 굴절각은 사인 90도 NC, NB. 그쵸? 90도는 1이니까 이거 생략하고, 따라서 NC는 NB 곱하기 사인 세타 임계각. 됐습니까? 그러면 NB 값에 사인 세타 C를 곱한 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NB가 NC보다 커지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B가 크고 B가 C보다 크고 이거 두 개를 같이 묶어버리면 N, A, NB,
NC 이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굴절은 C가 B보다 작다. C가 B보다 작다 맞았죠. T가 임계각은 B와 C 사이에서가 A와 C 사이에서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B와 C 사이에서의 임계각 봅시다. 임계각 관계는 요거죠. 요거. 그쵸? 그 다음에 A와 C 사이의 관계에서 임계각은요. B와 C 사이는 요거고, 그 다음에 A와 C 사이는 요거죠. 그쵸? 근데 C가 동일한데 A가 B보다 크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B와 C 사이가 A와 C 사이서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그림. 매질 A에서 매질 B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한 단색광 X를 나타내는 것으로 X는 굴절하여 A와 매질 C 사이 경계면 점 P의 임계각으로 입사한답니다. 임계각으로 갔대요. 자, 그러면 빛은 오른쪽으로 꺾인다는 얘기죠. P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쪽을 향해 갔으니까. 이해하세요? C,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A거든요. 지금 여기가 세타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기 세타, 단색광 X가. 자, 그럼 여기 P는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A와 C 사이 여기가 P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꺾여야 되죠. 위쪽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꺾였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도달하잖아요. 됐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할까요? 여기 세타, 이거 세타 1, 세타 2, 세타 1이 되죠? 억각관계. 그 다음에 이게 굴절이 됐어요. 굴절된 거를 뭐라고 할까요? 세타? 굴절된 걸 뭐라고 할까요? 뭔가 기호가 따로 없죠? 기호가 따로 없으니까 세타로 나와야죠. 왜요? B와 A 사이 관계가 세타와 세타 1 관계니까 B와 A 사이의 관계는 또 여기 세타로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 세타, 이게 세타.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된대요. 임계각으로 입사한 거래요. 이 세타가 임계각이래요. A와 C 사이의 임계각이래요. 그쵸? 자, 근데 A에서 B로 갈 때 보세요. B가 더 세타 1이 크죠? 따라서 A가 B란 매질, B가 소원 매질. 그러면 A와 C 사이 임계각은 지금 세타예요. 근데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아직 이게 꺾이지 않았잖아요. 임계각은 그러면은 세타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세타보다는 커요. 이게 아직 90도가 안 됐으니까. 자, 그럼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니은 세타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X를 A에서 B로 입사시키면 A와 C 사이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안 일어나지요. 됐죠? 그 다음에 디귿 임계각은 A와 B 사이에서가 A와 C 사이에서보다 크다. 임계각은 A와 B 사이에서가 세타보다 크니까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요. 다음은 전자기파인 X선, 마이크로파, 자외선을 분류한 것인데 X선, 마이크로파,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진동수가 작은가? 예면은 뭐예요? 진동수 작은 거 마이크로파죠? 그러면 X선과 자외선이 아니오로 내려가면 돼요. 공항에서 수화물 검사에 사용하는 거 X선이죠? 얘가 바로 X선이니까 B가 X선. 네, 16번에 A가 마이크로파, B가 X선, 그럼 C는 뭐예요? 자외선이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는 전자레인지 이용하는 거 맞았습니다. 니은 C는 자외선 맞았죠.
디귿 진공에서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파장은 A가 B보다 긴 거 맞았죠. 따라서 기억리을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그림 가는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의 분류를 나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스피드건으로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는데 A 보세요. A는 무선 통신을 이용한다. A가 뭐예요? X선 왼쪽에 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니은. 자, 그 다음에 니 스피드가 기억에 무선 통신에 이용하는 건 뭐예요? 전파예요. 전파. 즉 저 라디오파하고 마이크로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A는 지금 감마선이니까 아닌 거예요. 니은 스피드건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는 C에 속한다. C가 바로 뭐예요? 스피드건의 마이크로파 맞죠? C 맞았습니다.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B와 C가 같은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고요. 18번이요. 그림 가는 전자기파 A를 사용하여 찍은 의료 진단용 사진 X선이죠. 나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모습. 다는 전자선을 이용한 전자현미경으로 적혈구의 모습을 관측한 것이랍니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르래요. A는 X선 맞았고요. 니은 초음파의 속력은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기체가 아니라 고체가 가장 빠르죠. 틀렸고요. 디귿 전자선은 전자기파의 한 종류이다. 전자기파의 한 종류이다. 전자선? 아니죠. 전자의 연속적 흐름으로 나타나는 말이에요. 전자기파는 아니고 전자선이 연속적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니까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이요. 다음 A, B, C는 파동의 성질로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나타낸 것인데 소음 제거 기능 상세 간섭이죠. 그럼 A, B, C 중 간섭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A는 맞았고 B, 돋보기를 통해 사물이 확대된 모습 B, 이거는 굴절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B 틀렸고 디귿 비눗방울 표면에서 관측되는 다양한 색깔의 빛 네, 파동의 간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와 C가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그림은 빛의 간섭 실험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이중 슬릿 A, B를 통과한 단색광은 스크린상의 점 O에는 밝은 무늬의 중심을 그 다음에 점 P에는 어두운 무늬의 중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와 B를 통과하는 단색광 위상이 같아 라고 했죠. 네, 같은 중앙 지점에서부터 단색광이 나왔으니까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B, O에서 밝은 무늬는 이중 슬릿을 통과한 단색광이 보강 간섭하는 결과야 맞았죠. 그 다음에 A와 B를 통과한 빛이 P에서 중첩될 때 위상이 반대, P에서 중첩될 때 어두운 무늬 생겼죠. 위상이 반대 맞았습니다. 그래서 A, B, C가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이요. 21번 보시면 그림 다음은 빛의 간섭을 활용한 사례에 대한 설명인데 종이에 색 변화 잉크를 칠하면 종이를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고 무슨 간섭이라 하죠? 이거? 보강 간섭이죠? 일어나 색깔의 빛이 달라진다 라고 했어요. 다른 색깔의 빛보다 세기가 증가하여 밝게 보이는 색깔은 잉크의 윗면에서 반사한 빛과 아랫면에서 반사한 빛이 중첩되어 무슨 간섭이 일어나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네, 맞아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을 나오고 그랬어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것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기억과 니은은 위상이 반대이다. 기억과 보강섭에서 위상이 반대. 네, 아니죠. 보강 같아야 되죠. 틀렸습니다. 디귿 보강은 동그라미 A에 해당한다. 맞았고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두 전파원 S1, S2에서 진동수, 진폭, 위상이 같은 물결파가 발생하여 가상의 선분 A, B를 진행됩니다. 가상의 선분 A, B, 네.
그림 나는 가에서 S1과 S2 사이 간격만을 크게 하여 물결파를 발생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진동수 진폭 위상은 같고 간격이 좁냐 넓으냐 그것만 다른 겁니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고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골과 골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보강간섭 맞았죠? 뒤음 보세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물결파의 진동수는 가에서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진동수는 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 A, B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했거든요. A와 선분 A, B에서 선분 A, B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거리가 S1과 S2 사이의 거리가 가번보다 나번이 멀죠. 그러면은 두 지점 사이에 S1과 S2 지점 사이에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숫자는 많아요. 그럼 나에서가 개수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많아요. S1과 S2가 간격이 넓으니까. 그럼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들을 지점의 개수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냥 기억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3번이요. 그림과 같이 진폭이 같고 진동수가 F0인 소리를 반대 위상으로 발생시킨대요. 반대 위상이란 얘기는 중심 O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스피커 앞을 사람이 플러스 X 방향으로 걸어가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점 P를 지날 때 점 O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이라는데요. P가 첫 번째 보강 간섭, O가 상세 간섭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O에서 두 스피커의 소리는 반대 이상 중점 맞았죠. 상세 간섭이 일어나야 되니까. 니은 P에서 소리의 진동수는 F0보다 크다. F0입니다. 틀렸고요. 디귿 두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수만을 1.5 F0로 바꾸면 사람은 O와 P 사이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난 소리를 듣는다 해놨죠. 자, 그럼 진동수가 늘어나요. 그럼 파장은 짧아지죠. 그쵸? 파장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O와 P 사이에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죠. 왜요? O는 상세간섭, P는 보강간섭인데 파장만 짧아진 거란 말이에요. 진동수가 올라가서. 그쵸? 그럼 보강간섭이 일어난 곳 들이겠네요.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4번이요. 그림 가는 시간 t = 0일 때 반사면에 입사하는 물결파와 반사면에서 반사된 물결파가 중첩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고리랍니다. 그림 나는 평면상의 고정된 점 PQR 중 한 점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야 되는데 나는 P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나를 보세요. 변이가 처음에는 변이가 플러스 값이었죠. 그쵸? 마루가 고리고 변이가 플러스, 네, 마루의 변이를 플러스로 하랍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0일 때 나번 그래프에서 변이가 플러스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루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P는 아니죠. 골이 중첩된 거니까. 그 다음에 마루하고 골이 만난 Q도 아니죠. 마루하고 골이 만나면 상세간섭에서 변이가 0이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은 뭐예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 R이란 얘기죠. 그럼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Q에서는 상세간섭이 일어난다? 상세간섭 맞았죠? 마루하고 골이 만나니까 점선과 실선입니다. 디귿 R에서 수면 높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R에서 수면 높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죠. 왜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으면 그 다음에 골하고 골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점짜리 문제, 즉 파동의 성질과 활용 2점짜리 문제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